오전 방송 좀 녹화를 안 해, 유튜브 녹화를 안 해놔가지고요. 오후 방송은 녹화를 좀 별도로 따면서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쿠커에 좀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볼커 시대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캐파의 변화 대비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당면한 과제 상황이죠. 전반적인 증시 매크로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조건, 그래서 규모의 경제 이전보다 10배나 커진,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온다고 해봐야 기업들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 기업의 실적 가치라던가 적정 가치라던가 땡겨올 수 있는 미래 가치라던가 기타 등등 다 오전장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후장에는 종목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총 3개 프로를 나가게 됐는데 뭐 어차피 주식 톡톡이 단도직입으로 코너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좀 성향은 좀 달랐으니까요. 주식 톡톡 내 수익을 부탁해 그리고 단도직입에서 얘기했던 모든 종목들을 이제 한번 총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분명히 다시 볼 게 있어요. 다시 볼 게 있고 지금 현재 ING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짚어보고 오후장 되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받아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 받아보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오전에 종목 얘기를 하자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종목 얘기를 하고 오후에 시장과 시황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다져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오전에 시황 말씀해달라 그래서 오전에 시황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종목을 보면서 이제 비슷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있는 종목들 다입니다. 좀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있는 종목들 다에다가 저기에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저기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내 수익을 부탁해서 얘기를 했었던 내부의 추천 종목들, 그다음에 단도직입 추천주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저기에 있는데 빠진 것들도 좀 있어요. 그건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매수가와 손절가와 목표가를 다 적어 놨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는 뭐 그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매수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방송에 공개되는 제 수익률이지만요.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할 때는 이제 눌린 구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오면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뭐 방송에서 하루에 여러분 9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방송이 뭐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총 12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12, 5개의 프로니까 1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코너에서 종목이 3개씩만 나온다고 해도 50개의 종목이 쏟아져요, 하루에. 그 종목들을 일주일이면은 250개, 255개의 종목이 쏟아지는데 일주일이면 그 종목들 여러분이 어떻게 다 매수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여러분 매수를 하신 게 있을 거고 매수 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야 뭐 일주일에 2개씩, 일주일에 4개씩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들어와서 계속 들으시면 채팅하고 거기 계신 분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참고사항이 되겠죠. 저런 게 요즘 움직이는 이런 게 움직이는 거나 뭐 빠끔이들이니까 요즘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 되겠구나. 어떤 그런 뭐 기준을 스스로가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매치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목표와 손절과 매수가에 맞춰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 됐든 오래 하신 분이 됐든 그래서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또 한 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가는 종목은 제가 또 올해 안에 마감은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대략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종목 40개를 재빠르게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타이어부터요. 동아타이어.
예, 동아타이어부터. 이제 배당락이 들어왔다는 걸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배당락이 들어왔다는 걸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배당 금액만큼 배당락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종목들에. 배당 금액만큼 배당락이 들어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기준이, 현재 기준가가 뭐냐, 어디냐를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용어를 좀 정리하자고. 용어. 이 시간에 종목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들. 리턴 값이라는 게 있어요. 리턴 값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놈은 하방을 보고 어떤 놈은 상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됐든 주식 선물로 매도를 잡았든 아니면 그 현물 포지션에서 뭐가 나왔든 간에 이제 그 놈들이 지들이 이제 하방을 봤는데 위로 올라왔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밑에 포지션이 잡혀 있는데 아직 세팅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어. 이 경우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한번 풀어주러 들어가야지 돼요. 그 가격이 현재 걔들이 갖고 있는 금액과 다른 애들이 갖고 있는 금액 대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값이 있어요. 1 더하기 2가 3인 거랑 똑같은 것처럼 동호 반복이라고. 산수는 동호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1 더하기 2하고 3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풀었느냐가 다른 거지. 1 더하기 2는 3 같다잖아. 1 더하기 2와 3은 같다잖아. 그래서 그지? 동호 반복인데 주식 똑같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동호 반복은 이 가격이다라는 거야. 리턴 값은 동호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 쟤들이 보려고 하는 수치들을 잡고 있느냐가 위냐 아래냐인데, 때로는 그 둘의 힘의 합산에 의해서 위 아래 리턴 값이 동시에 생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봐야지 돼요. 그래서 뭐를 먼저 보느냐, 그리고 하나를 제껴두고 나중에 보러 들어오느냐. 그 경우 예를 들어서 밑에 볼 리턴 값인데 위를 봤단 말이야 먼저. 이런 흐름이 되겠죠. 차트상 흐름을 볼 때 이런, 그래, 동화타이 같은 거. 여기서 찾는 기준이 밑에 리턴 값인데 위 리턴 값인데 밑을 안 보고 그냥 위를 갔어. 근데 막 갔어. 기준점이 인계점까지 해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 그 다음 리턴을 보러 들어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태반이에요. 과반수상의 그런 흐름이 나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리턴 값이 아래에 잡혀 있다 혹은 위에 잡혀 있다. 잡혀 있는데 얘를 무시했다. 그거를 무시했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는 보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단가를 조율을 해서 낮춰서라도 리턴을 해소를 하게 되어 있다.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한테 간간히 물량을 넘겼다 뺏어왔다 하는 그런 과정도 감안을 해보면은 약간 대동소이하게 가격이 움직이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 얼마 구간 오면은 파세요라고 하면 거기 조금 못 미치는 구간에서 꺾여 내려온다고 해도 본 걸로 간주하고 팔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TA 같은 게 어저께 그런 흐름이겠죠. 여하튼 얘는 지금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보러 가야 되니까. 기준 값이라고 하는 거는 리턴은 지들이 뭐를 하려고 하다가 뒤틀렸기 때문에 다시 보러 가야 되는 값이지만, 기준은 그 종목의 주체가 갖고 있는 그 종목의 모든 종목은 주체가 있어요. 요만한 애가 됐든 이만한 애가 됐든 이만한 애가 됐든 거대 주체가 됐든 군소 주체가 됐든 하다못해 무슨 주식 카톡방이 됐든 카페가 됐든 무슨 뭐 동호회가 됐든 간에 모든 주체가 있다고. 그 주체라고 하는 개들이 집요하게 후벼파고 있는 가격이에요. 그들 그 주체의 힘에 의해서 생성된 기준이라고. 그래서 기준값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값을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를 봤어. 밑으로 더 내려가야 돼. 근데 그냥을 가질 않아요. 기준값 구간에서는 항상 비벼. 겁나게 비벼. 그냥 살벌하게 비벼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줄 거야. 오늘 말하는 종목들 보면 기준선에서 어떻게 비비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가가 어디다.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 기준가가 위에 있다. 비비러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비비고 내려온 거면 안 보러 갈 수 있어요. 그게 기준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리턴 값과 기준 값의 차이가 뭔지 아셨겠죠? 그럼 이제 오늘 거론될 이야기 중에서 지지 저항은 이제 쉬운 이야기니까 패스하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임계점은 보통 1차 임계점이 있고 2차 임계점이 있어. 임계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갖고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택시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고 담배를 사 필 수도 있고 초콜릿 사 먹을 수도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겠죠. 10만 원 범주 내에서. 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을 합니다. 자, 10만 원을 가지고 오늘 4인 가족이 아웃백에서 배 터지게 밥을 드십시오. 제가 1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배 터지게 식사를 하신 다음에 리커샵에 들려서 발렌타인 한 병을 사오시고요. 남은 돈으로 담배도 한 갑 사오시고 그 남은 돈은 가지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쉰소리죠. 그죠? 1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10,000원을 주면서 이 10,000원으로 소주 2병 사오고 초콜릿 5개 사오고 담배 2갑 사오고 남는 돈 너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임계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잡아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을 끌어올린다면 이거 이상 끌어올리기가 힘들어 라고 하는 그 가격이에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거기를 보러 가게 되는 이유와 주체에 이탈이 없다면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한치의 오차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 물론 아직까지도 가격이 안 온 것들도 있고 지루하게 뽑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말한 종목이 다 빠르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당연해요. 그거는. 그럼 저 좋은 것만 갖고 자랑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다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보러 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걔들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목적이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았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돈 갖고는 볼 수 있는 임계점이 여기야라고 하고 지향하는 지향점이 나온다고요. 물론 그 임계점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어요.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때로는 그게 가파르게 올라가나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들이 주체의 수급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은. 아무튼 그래서 보통 1차 임계점에서 흐름은 끝나요. 간간히 1차 임계점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드물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면서 그런 종목을 1년 안에 한 개를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케이. 구조가 어떤지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제 로직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임계점은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1차 임계점 위로 2차 임계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체도 무리를 하는 거예요. 주체도 무리를 하고 도저히 그 위로는 갈 수가 없어. 보통 2차 임계를 스트레이트로 때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캐치를 하는 종목 중에서 1년에 한 2-3개가 있을까 말까요. 근데 유독 2021년도엔 그게 많았었다는 거. 2022년도 넘어오면서 개별 테마주에서 그런 게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임계가 높지도 않아. 바꿔 얘기하면 큰 돈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땅땅 치고 올라갔다 뒤지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임계점을 봤다는 거만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거든. 작업을 하는 놈들이 작업을 타겟팅하고 있는 가격대에 목표를 봤다는 거거든. 또 끌어올려줄 이유가 있어. 설거지는 한번 하러 들어가겠지. 그지? 기준가 부분에서. 그래서 2차 임계를 때린 종목군들은 대부분 안 보는 거야 원래. 근데 그걸 보러 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 그거를 이렇게 계속 보러 가는 그런 액션을 깔라고 하면 그거는 에바인 거예요. 되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간혹 1차 임계 끝나고 나서 2차 임계를 곧바로 보러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면서 그들끼리 잡아 끌어올리는 거지 그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주체는 이미 다 물량을 집어 던진 거예요. 주체 물량은 없는 상태야. 껍데기만 가지고 흑사리 껍데기 갖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 후루룩 빠지면 받침이 없는데 뭘로 받쳐주겠습니까? 그죠? 기업을 제발 주식을 뉴스와 이슈와 무슨 나오는 모멘텀 그거를 엮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거에 엮이는 순간 여러분 주식하다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건데 무슨 뭐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고 뭐 하고 진짜 그 급이 너무 낮아.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방송을 출연해서 종목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 3개를 달라, 혹은 무슨 뭐 모멘텀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냥 거기 맞춰서 그런 것들 만들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방송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또 방송에서 다 설명을 못해요. 가격이 얼마고 뭐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종목을 작업을 하잖아요. 기업을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어느 국가와 혹은 어떤 기업과 계약을 맺어 교역을 해 물량을 주고받아 내가 가서 어떤 뭔가를 제공을 하고 뭔가를 받아오는 게 하루아침에 나와요? 한두 달 전에 나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게 1, 2년 안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훨씬 이전부터 그걸 알고 있던 누군가는 진짜 단단하게 매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액션이 나올 때 비행기를 만들었다, 비행기가 날아갔다, 성공했다, 좋다, 수출한다. 그 모든 과정은 스텝에 맞춰가지고 진행되는 걸 거 아니에요. 이건 금융육사 180년의 그 공존 강연을 한번 들려드렸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작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없고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는 절대 시장을 볼 수 없어요. 일정 매매라던가 재료 매매라던가 무슨 뭐 통종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다 기반은 누가 돈을 얼마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변 지인 중에 분명히 있어요. 야, 어떤 종목 얼마까지 우리 작업할 건데 너 조금 사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역으로 질문해 보세요. 얼마를 끌어올린다고? 얼마 갖고 시작하는데? 작업 규모가 얼만데? 그 답을 못하면, 나도 모르지 그건. 그 답 못하면 그 종목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이 안 나오면 그 사람도 주워 들은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흑살이 껍데기인 거예요. 결국 물량바지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면서 물량바지를 해주는 그냥 육탄방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사면 안 됩니다. 정 자신 있다면 들어가서 변동성을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단타 스킬에 따라, 스캘핑 스킬에 따라서 그냥 보는 거고,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맥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리턴 값과 기준 값과 임계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는 내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타이어 뭐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 타이어 기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이어가 타이어 주부를 만드는 기업인데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치킨런 게임에서 이긴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 말고는 한 회사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수급이 어떠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기준가를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죠? 이 종목의 기준가는 12,268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리를 떼고 나면은 12,200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제가 그 12,200원에 선을 하나 넣어볼게요. 아까 오전장 농심 33만 원이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보여요? 미친 듯이 비비고 있는 거. 계속 저기에 비비고 있죠. 지금 저 값이 도대체 뭔데 저기서 계속 비비고 있겠냔 말이야. 뒤로 때리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짧게 비비는 애들이 있고 길게 비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거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러다가 기준가 대비 임계를 보러 가겠다. 근데 이 종목 임계가 좀 높단 말이에요. 1차 임계값이 잠깐만.
14,300원, 14,300원이야. 14,300원. 14,300을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봐야 여기서 20%만 가면 되는 거예요. 20%를 못 올려서 이러고 있다는 게 되게 웃기죠. 그죠? 근데 이유는 있어요. 얘는 배당이 되게 센 애예요. 센 애 중에 하나고, 갖고 있어봐야 그냥 뭐,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뭐 하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한다고 얘는. 그냥 고만고만 구간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배당을 받았다. 그저께 뭐 요 구간에서 계속 배당을 받았다. 배당 받은 것만큼 들어온 거 아니에요? 대략 한 돈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배당락보다 높은 구간 오면 팔면 여러분들은 이득이지만, 배당락 구간과 배당락보다 싼 구간에서 팔면 여러분들은 손실인 거예요. 그거는 왜 손실인지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그 공식으로 알자고. 배당락일 날 팔거나 배당락 나온 그 자리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여러분 손실인 거예요. 그 높은 구간 오면은 배당을 받았으니까 청산을 하거나, 청산도 넘어갈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 놔두면 돼요. 어떤 흐름이 나올까 그러면? 기준값에 한번 들어오겠죠. 그죠? 기준값 원래 기준값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한번 그걸 살펴보자고요. 하방 리턴 값이 있었나? 하방 리턴 값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특정 하방으로 슈팅값 언더로 들어오면 더 사볼만 하겠죠. 마치 삼성전자 51,800원 언더로 들어오면 삽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51,600원, 그러니까 51,800원 구간에서 53,000원과 51,600원 구간에 들어오면 삽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격처럼, 그거 밑에서부터 매수 메리트가 발생한 것처럼 얘도 특정 구간 밑에서 매수 메리트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건 뭐 조금 더 사서 기다렸다가 기준가 오면 거기서 팔면 되겠지, 그지? 그럼 그 값은 몇이냐라는 거죠. 그 값은 몇이냐라는 거지. 지금이에요. 지금 재수가 좋다. 지금 구간하고, 잠깐만요. 안 보이냐? 11,300원 구간부터 보면 돼요. 지금이야 11,300원. 뭐 조금 더 사고 내려오면 냅두는 거지. 올라오면 12,200원 구간에 청산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고. 사실 이건 뭐 11,600원 이상, 11,700원 이상에서만 팔면 무조건 수익인 거예요. 배당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아무튼 뭐 동아타이어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국카본은 무슨 종목이었죠? 한국카본은 보냉제잖아요. 무슨 보냉제였습니까? LNG 보냉제인데 이거 얘기하려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미포 팔는 전후로 해갖고 조선주들, 왜 조선주를 2022년도에 주도로 추천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줄 때 에너지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정세 싹 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드리면 들은 분들은 지루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재밌게 들을 수 있겠지만, 들은 분들은 지루하잖아요. 그죠? 지루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이야기를 리바이벌 하지 않거든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또 조선주 얘기할 때 되면 한 번 더 내가 언급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수송과 관련된, LNG 운반과 관련된 것들만 갖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되게 미비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남은 건 하이브리드라고, LNG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추진도 마찬가지로 보냉제가 들어가야지 돼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그럼 얘가 그 가치를 다 적용받았냐 질문을 한번 해보면 택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카본은 공식적으로 제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카본자 여러분들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 2개밖에 없어요, 관련주가. 그럼 뭐 2개밖에 없는데 하나 여러분 주고 하나는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져가는 거 뻔히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게 뭔지는, 그지? 그러니까 우린 그거 갖고 여러분은 이거 갖고 가면 돼요. 둘이 삐까빠까 해 그냥. 그래. 얘는 지금 현재 기준가가 몇인지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 2,100원으로 잡아요. 12,080원이니까 이게 우수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격들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딱 한 가격에 쟤들의 기준이 맺혀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사고 하는 합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일부를 위로 보내, 호가창의 상황에 따라서 위로 보냐 아래로 보냐 12,100원 그냥 때려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12,100원 딱 선 내가 그어두고 또 보자고. 얘 왜 자꾸 여기서 비비니? 얘 기준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 비빈다고 자꾸.
저기서 자꾸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게 나와서 저게 기준선이 된 게 아니라 가격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서 비비는 거예요. 비볐기 때문에 저 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선이 있기 때문에 비비는 거예요. 알겠죠?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해서 달걀이 먼저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요? 위에 볼 한번 와야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사실 기준선이 몇이다, 리턴값이 몇이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큰 시세를 주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임계점을 보러 가는 큰 시세를 주기 힘들고 1차 임계를 지난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 부근까지 올라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압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단 리턴 값이 기준값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될 공산이 되게 높아. 13,200원이에요. 이게 거의 고정이 될 거라고, 바뀌지 않고 고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전에 매수해서 청산을 시켜드리고 아래에서 요구가나 제가 매수를 다시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이거는 지금 기준 언더라고 하면 대부분 뭐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손실이거나 할 거예요. 요것도 없는 분들 매수해보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좀 시간이 타이트한데 없는 분들 매수하기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추가를 해서 어느 구간에서 보면 되냐면 만약에 이제 11,000원이 깨지잖아요. 11,000원이 깨지면 1,400원, 1,300원 정도 오면은 이미 매수 메리트 발생해 있는 상태예요. 1,300원, 1,400원 정도면 좀 추가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그럼 12,100원 왔을 때 털어나든가 아니면 12,100원 와도 또 비빈단 말이에요. 비비고 올라갈 때. 아니면 비비는 거 확인하고 추가해서 13,200원에 드랍을 해버리든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JVM은 사실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JVM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미 제가 무료 카톡방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한번 해먹은 종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청산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물린 분이 없을 거라고 봐요. 물린 분이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도 좀 이걸 핸들링하고 있어서 좀 뭐 다 설명드리긴 그런데 지금 없는 분들은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네? 그냥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거 매수하지 마세요. 있는 분들이 만약 이걸 갖고 있다면 있는 분들은 수익 구간이면 좀 빠져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더 올라올 값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바로 직전고 있잖아요. 거기 넘어갈 때 있는 분들 그냥 좀 팔아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원들 좀 수익 좀 보게. 이 찐빠 붙으면 못 가. 자, 어떤 주식의 목표가 10,000원에 사는데 20,000원이 목표야. 그건 너하고 나하고 둘이 샀을 때 이야기인데 내 친구 2명이 더 깼고 4명이 됐어. 그럼 지금 목표 주가는 얼마라고요? 20,000원을 못 가. 15,000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즉 무거워지면 만큼 못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올라오면 적당히 먹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희 가름 알아서 살 테니까 각자 가름 알아서 사는 걸로. 그래서 이미 이건 제가 청산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전고 바로 직전 고 나왔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위로 가격은 있는데 핸들링이 까다로우니까 제가 이번에 호텔 신라도 위로 더 가는 거는 각자 재량껏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거기까지 다 손실 없이 청산을 시켜드리는 연유도 거기에 기인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호텔 신라는 좀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준 위로 얘는 지금 기준가가 언더에 있단 말이에요. 얘는 기준가가 아래에 있는 애예요. 아래에 있으니까 기준을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기준을 딛고 올라온 애기 때문에 기준을 보러 가려고 하는 애가 아니라고. 남아있는 임계점이 몇 시야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기대를 하고 올라오면 임계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한다고 해도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통 기준을 딛고 올라와서 임계점을 보러 갈 때는 가는 거 보고 따라붙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해요. 내가 그런 맥락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뭐 수익 보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은 과격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 얘 기준선 16,900원이거든요. 저 기준선 많이 비비고 기준 딛고 올라온 애라고. 얘는 이렇게 딛고 올라온 애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건 임계점이야. 지금 현재 금액 갖고 올릴 수 있는 금액이 몇이냐를 보는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임계점이 조금 이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냥 견고 넘어가는 부분에서 파시면 될 거예요. 추간하지 마시고 예전에 한번 다 청산한 종목이니까 이건 뭐 깊이 얘기할 필요 없죠. 만에 하나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설명드리고 저희는 끝까지 알아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산업 마찬가지입니다. 동국산업 이미 청산이 나간 종목이라 제가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물려있는 분이 있더라. 내가 그렇게 이거 분명히 제가 이 방송 중에 얘기한 거예요. 뭔 얘기를 했냐면 못 간다고. 왜냐하면 이거를 매집을 시켰단 말이에요. 전 나름 동국산업을 매집을 시켰다고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거잖아. 이거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걸 제가 뭐 어떻게 그 설득을 못해요. 움직일 수밖에 없고 주체가 살았다 간다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무서워서 판 걸 어떻게 해. 하지만 거기서 난 더 사라고 얘기했다고 분명히. 예. 왜 그러냐. 얘가 이미 기준에서 오래 비볐기 때문에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골 때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장 이런 애들은 1차 임계를 보러 간다고요. 그 당시 1차 임계가 얼마였었냐 하면 장중에 나온 가격이에요. 4,600원이라고. 4,600원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는 까치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1차 임계를 보고 1차 임계 위에서 1차 임계를 듣고 2차 임계를 때리느라고. 얘가 근데 2차 임계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탄탄하진 않았어요. 약간 어거지성 흐름이었던 거지. 어거지성 흐름으로 2차 임계를 때렸기 때문에 더 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2차 임계 자리가 5,800원짜리예요. 5,600원, 5,800원 구간 오게 되면 갖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톡 갔어야 된다고. 이거는 바로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봐서 바로 보러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2차 임계점은 바로 보러 갈 수 있는 보면은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1차 임계에서 그냥 만족하고 팔고 나왔으면 돼요. 1,000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그래봐야. 5,600원 위로 올라간 건 죄다. 저건 없는 값이에요. 저거는 개인들끼리 부닥친 값이야. 지들끼리 사고 팔고면서 만든 값이에요. 그건 실체가 없는 값이에요. 이미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물량이 다 나가버린다고요. 이미 1차 임계가 넘어가고 가까운 구간에 2차 임계가 있을 때는 그런 데서 매전 다 집어 던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가드나요? 못 가지. 얘가 다시 짚고 간다고 못 가요. 왜냐하면은 3,720원이에요. 기준값이. 그럼 3,720원에 선 하나 그어볼게요. 네? 지금 기준선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이전에 기준선 위아래로 해서 많이 비볐잖아요. 얘가. 여기서. 기준선 언더에서 물량을 압축시키느라고. 기준선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그리고 올라왔지. 기준선 여기서 디뎠죠. 출발하기 전에 저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추가를 한다고 보통 우리도. 저긴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튀었어요. 그냥 조금 더 한번 흔들었을 법한데 그냥 뭐가 급했는지 쏴버리더라고. 제로 보내면서. 그래서 이날 4,600원권에서 1차 임계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임계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가지. 못 간다고. 못 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 들어왔지만 이게 얘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이런 애 한동안 시세 안 나와요. 한동안 시세 안 나와요. 반발 주거나 수급이 뭐가 무슨 재료 같은 거에서 훅 들어가려면 거기 그냥 팔고 나와요. 미련을 버리고. 더군다나 얘는 하방 리턴 값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물리거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건 청산을 한 종목이에요. 만약에 나는 그때 고점에서 샀는데 아직 못 팔았어요. 그때 물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라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약간 미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번 더 올라올 때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 가격이 몇인지 정도만 제가 언지 드리면은 좀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4,150 조금 더 무리해서 주면은 4,500원까지도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로 가는 거 아니고 그 수치 두 군데를 기억하셨다가 거기서 빠져나가셔서 그냥 이제 다른 걸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4,150, 4,500 요 부분. 바로 못 가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뭐 추세를 긋고 뭐하고 좀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거는 잘 안 해요. 예, 좀 까칠하게 생겼죠, 그죠? 밥 먹다가도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그냥 바로 일어나. 술 먹는데 앞에서 한 소리 또 하거나 그냥 일어나 갖게 하고 일어나거든.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뚜렷한 거예요. 아닌 것과 맞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었던 종목 분석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꽤 활용도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튼 잠깐만요. 네. 동산업 다음 HSD 엔진도 해먹은 종목인데 우리가 HSD 엔진은 2구간이죠. HSD 엔진 2구간에서 가야 됩니다. 요 시즌이었을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 더 사고 여기도 더 사고 들어오면서 가기 전에 더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가 이게 내수익을 부탁해 하고 주식 톡톡하고 같이 매집을 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 가격을 더 태워서 청산을 시켜드렸는데 왜 제가 이걸 청산을 시켰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 구간에서 청산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임계점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9,500원 부근에 잡혀 있었던 임계점이 조금 낮아지면서 9,450원인데 여기 고점이 보면 9,470원이죠. 그죠? 임계 위로 올라가서 분명히 9,450원을 몇 번씩 더 주면서 이 흐름을 잡았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서 한번 훅 하고 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냥 기업의 재료를 본다고 하면 HSD 엔진은 훌륭한 기업이에요. 두산 엔진이거든 이게 전신이. 네. 이 회사가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그런 재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가서 알아서 물고 빨아줄 때 만들어지는 재료니까 뭐 만드는 회사구나. 앞으로 시대 흐름에 부합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1차 임계점을 때렸구나. 그러면은 이게 다시 1차 임계를 때리거나 2차 임계를 때려가기 위해서 기준 가격이나 기준 가격 언더에서 다시 기준 가격이나 기준 가격 언더에서 수급을 압축해서 띵게 올려야지 되는구나. 그래야지 임계점이 높아지겠구나. 지난 임계점을 다시 보는 건 의미가 없겠구나. 더 높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압축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존에 했던 애들이 하느냐 아니면 다른 애들이 하느냐 바꿔 얘기하면은 손바뀜이 일어나냐 아니냐 수급적인 관점에서 그걸 좀 보려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얘기지만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기준선 위에 있어요. 저는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를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7,100원인데 기준선이 기준선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기준선에 지금 비비고 있잖아요. 가격 자체는 비비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세팅을 하고 나면은 차라리 1차 임계가 되게 가까웠던 1차 임계를 좀 더 높이면서 레벨대를 위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자꾸 겐세이가 들어오잖아? 그럼 걔들을 털어내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분명히 나는 1차 임계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들어왔거든.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싸게 매집해서 다음 임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 뭐야? 싸게 매집하려고 하는데 찐빠가 들어와요. 여기 겐세이가 들어와서 그럼 그거 털어내야지 내가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긴 싸움이라니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놈들은 적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개인이라고 기관이 아니라 여러분 물량은 결국 기관이 받아주는 거예요. 개인이 받아주는 거고 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지 그들 물량을 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꾸 부대낀다고 이렇게 걸그적거린단 말이야. 지금 비키라고 이씨 앞에서 걸그적거리지 말고 짜증 나니까 그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개인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문난 종목들은 대부분 그래요. 소문이 나기 전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은 원래. 늦게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링크 타고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화면 보면서 얘기하게. 여튼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100원 기준가 위에서 계속 놀고 있지만 기준가를 언더로 어퍼로 해서 압축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고요.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감내하고 특정 조건이 완성이 되면 다음 임계점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럼 이 경우는 뭐야? 이거 제가 지금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청산하고 끝난 종목이라고. 끝나는데 물린 사람이 있다면서.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기준 위에서 혹은 기준 아래에서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추가를 해보는 거고 기준 올라올 때 청산하거나 기준선 위로 있는 리턴 값에서 나가면 되겠지. 그죠? 친절하게 그런 값은 7,790원에 있으니까 7790 위로 올라올 때 비용을 좀 줄여두면 되겠죠. 근데 나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중장기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체가 이탈했냐 안 했냐를 봐야지 되는데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아무튼 가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프레시웨이입니다. 오늘 프레시웨이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아침에 좀 반짝하고 움직이나 말했네. 캐터링을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캐터링을 긍정적으로 보고
뭐 팬데믹이 무슨 뭐 경기 재개가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런 거 다 제쳐두고 힘들죠. 케터링 업체 입장에서 되게 힘든 거예요. 단가를 맞춰서 음식을 납품한다는 게. 요즘 또 좀 깐깐하냐고. 괜히 이러고 식당 들어가고 이러고 모자 쓰고 이러고 있다가 손 하나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겨드랑이 탕 뽑아갖고 하나 집어넣고 먹은 거야. 아저씨 여기 꼬부랭이 털 나왔어요. 환불해주세요. 아 진짜 짜증난다고. 수세미로 박박 밀어버릴까 이걸? 쇠수세미로? 얼마 짜증나겠어. 그러면은. 예? 근데 업주 입장에서 알면서도 그거 당해줘야 된다고요. 예? 예전에 내가 삼계탕집 할 때 겪었던 일이야. 내가 그걸 카운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새벽 3시에 와갖고 삼계탕을 시켜 먹는데 보통 젊은 애가 여자애가 삼계탕에 소주를 시켜갖고 그 새벽 2, 3시에 그걸 먹지 않아. 그러면은 얘가 좀 가게 다녔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왁구는 가게 왁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가게 왁구 아니야. 민간 왁구거든.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그냥 뭐 털 나왔다는 거야. 내가 이거 머리끄댕이 붙잡고 너 이거 털 니 털인지 내 털인지 한번 해볼까? 그거 하려고 하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환불해 줬어요. 환불해 주고 소금 한 대박 뿌렸지. 앞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겁나 짜증난다. 어떻게 여러분 그 캐터링의 개념이면요. 저희 아는 선배가 빵빵촌 시럽이라고 했고 굉장히 큰 김 공장을 해요. 김 이마트에 납품하고 계신 분이거든. 트레이더스하고 김 아실 수도 있어요. 브랜드 얘기하는데 그 김이 진짜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너 컨슈머들이 보통이 아니다. 작업을 하는데 황당한 작업을 하는데 무슨 작업을 하는데 너 호치케스핀 있지 호치케스핀 그거를 살짝 펴갖고 김에다가 김을 물에 불려 그걸 살짝 꼽아가지고 빔을 말려. 그러면 공장에서 핀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거 갖고 소보원에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 공장에 호치케스를 안 쓴대. 저 같은 경우는 호치케스를 안 써요. 저도 날클립을 쓰거든요, 사실. 저는 문서에 빵꾸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날클립으로 저는 찍는데 거기도 모든 서류는 다 집게로 찍면 돼요. 그 형이나 저나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호치케스를 안 쓰는데 전 자동화 되어 있는 공장에서 호치케스 핀이 들어갈 리가 없다고. 그럼 봉다리에 구멍이 나 있으면 뭐 얘기를 안 해요. 봉다리에 구멍도 없어. 이건 작업이거든. 근데 그거 갖고 지랄하면은 그냥 상무 한 명 보내가지고 김 이만큼 그리고 뭐 새우 멸치 이만큼 해갖고 가서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돈 10만 원 용돈 주고 그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업하기 같은 나라라고.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그분이 납품도 하지만 캐터링도 하거든요. 이런 회사에다가 식자재를 납품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먹다가 뭐 하면 다 찜 빠들어오는 거 받아줘야 된다는 거야. 캐터링 업체도 사실 요즘 같은 이 사회 환경에 뭘 한다는 게 쉽겠냐고.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한다고 해도요. 그냥 어떤 우리 기업의 모멘텀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매출이 그래서 신장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뭐 다 얘기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선시세 났어 안 났어거든요. 근데 저희 15년도에 시세가 한번 났잖아요. 큰 게 3천원짜리 9만 천원까지 보냈잖아. 보내면서 한동안 수급을 정리를 하고 지금 들어온 흐름은 뭐예요? 보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시된 종목들이 이러고 몇 년을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반발을 세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게 2년짜리 반발일 수 있어요. 1년짜리 반발일 수 있고. 그거 조심해. 그거 낚이면은 진짜 거기서 또 미래가치 얘기하고 더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고 들어와 버리면 진짜 답두절도 없다고. 얘는 그런 애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그렇게까지 보려는 아니지만 이거 높은 값이 있어요. 지난번 잡혀있는 리턴 값을 안 보고 온 게 있어요. 이 높은 값은 보러 가게 될 거야. 문제는 지금 바로 가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 사고는 쉽지만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빨리 가고자 한다면은 좀 조율은 해줘야지 될 거야. 다행인 거는 얘가 지금 기준가가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기준가가 지금 어디 잡혀있냐면 34680이거든요. 34680이니까 34700 보면 되겠죠. 그죠? 34700. 가깝지. 저 보러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디드면 사.
근데 저거 위에 진짜 얕은 정말 얕은 구간에 뭐가 있냐면 리턴 값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짜쳐. 정말 가까운 값이거든. 그 값이. 그거 딛는 거 보여요. 355. 저거를. 그러니까 47 와서 355를 딛잖아. 그럼 얘는 전고를 벗기려고 할 거예요.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말이야. 여기를 벗겨서 한번 올라가려고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웃긴 게 뭐냐 하면 얘 지난번에 올라간 저 91,000원짜리가 임계점이 아니었어요. 가끔 이런 불운의 애들이 나온다고. 저게 임계를 건드린 자리가 아니에요. 임계를 못 건드렸어. 임계를 못 건드리고 평단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임계점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렇게 내려온 임계점이 이거보다 높아. 그래서 이전에 제가 447 원더로 들어와서 38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저 임계를 보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 임계를 보러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묶고 들어가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주체 이탈은 없어요. 그래서 신규 보실 분들은 347, 355 딛는 거 보고 회수해서 다음 임계 구간에서 팔면 돼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 나 지겨워서 이런 거 안 보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 38,000원 올라온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좋은 종목 이거보다 많이 쓰게 목매달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갖고 있다고 하면 적은 비중 그냥 포트에 갖고 있으면 그냥 핸들링 하시면 됩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문제는 하단 리턴 값이 깊이 있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데 하단 리턴 값이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은 게 아니라 하단 리턴 값이 이미 해소가 된 상태라 없어. 굳이 진폭으로 보겠다고 하면 들어올 자리는 하나는 있어요. 근데 진폭으로 그거 보러 들어오겠다고 하면 게임이 끝난다. 그럼 우리 방도 매수합니다. 저게 하단 진폭을 보러 들어오겠다고 들어오면 관성치 때문에 거기서 안 끝나거든요. 좀 슈팅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거기 슈팅 들어가면 기준가를 높이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매수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카톡방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뭐 좀 추가 메리트가 있다면 33,300원, 200원 구간 한번 본다고 하면 추가 메리트는 좀 발생할 수 있겠네요. 프레쉬웨이 말씀드리고 당레버는 우리 오후 쿠쿠 투자에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당레버는 지금 당레버는 오늘 이제 연말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 가족분들하고 이제 메타 가족분들한테 오늘 시장 기준에 대해서 몇 개를 설명드렸는데 당레버 기준 6230 그다음에 선물 기준 밑으로는 싸그리 슈팅이다. 저희는 사실 마지막으로 당레버를 매수하세요라고 했던 게 지난번 5,900원 이후로 올라갔다 눌림 주는 구간에서 최근에 6600에 6600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매수를 한 게 64에도 한 명 계신데 그거 빼고 지금 요 현재 구간에서는 별로 매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더 내려올 거라서 이미 사고 있잖아. 그지? 이미 사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비중 계속 덩어리 늘려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당레버는 코스닥 150이 봐야 할 지수도 봐야 할 리턴 값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도 봐야 할 기준 값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면 흐름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지수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공개 석상에서 뭐 가격 얘기하고 움직이라고 하면은 매냥 뭐 시장이 죽네 경기가 안 좋네 하면서 겁주게 될 텐데 들고 버틸 수나 있고 같이 묶어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가져가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 거 이거는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고 방송에서는 말씀드렸어요. 저기 9월 달에 남들이 다들 하방을 본다고 하니 나는 이걸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구간 빼실 분들 빼시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짚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당레버가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유튜브 쿠쿠투자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 방송 열리는 거 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 제가 제약주를 볼 때 이번 웨이브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볼 때요 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낙폭이 되게 큰데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들어와야 될 조건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요. 주체도 처물려서 리턴 값을 보고 빠져나가야 될 자리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진짜 갖고 있는 거는 주댕이밖에 없어서 어디 가서 입 털고 돈 투자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물론 임상은 진행하겠지. 임상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기를 해. 그걸 내가 가서 보기를 했어. 니들이 제대로 보여주기를 했어. 그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약이 성공하면은 대박이 나겠지. 그러니까 성공했냐고. 그 약이 맨날 그렇게 약팔이 했다가 나중에 가서 뒤집어진다고 해서 개인 투자들 꼭다리를 잡고 상폐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먹히는 구간에서는 뭐 돈이 많으니까 유동성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하지만 지금은 역금융 정세에서 그게 먹혀 들어가겠나? 근데 거기에다 희망을 자꾸 실어주는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무슨 뭐 두통약, 참 두통약, 삼진제약이 두통약 몇 년 팔아 왔습니까? 삼진제약이 두통약을 몇 년을 팔아왔어요. 그래서 삼진제약이 두통약을 몇 년을 팔아왔냐고. 개보린을. 그래갖고 그것보다 더 많어? 그것보다 더 많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거야 지금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그럼 그 두통, 치통, 생리통의 개보린 해열제부터 시작했고 진통제를 삼진제약만 만들어? 전 세계에서? CMO 1위 국가가 어디예요? 디벨롭먼트 들어간 CDMO 1위 국가가 어디야? 인도예요. 인도. 대한민국이 2위예요. 예? 우리도 사이즈가 크면 인도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라고. 우리만 만드냐고. 그건 뭐 개보리만 먹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도 에드비를 먹는 판에 요즘.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냥 펌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펌핑해서 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딱 거기까지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약적으로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제약 바이오는 바이오를 한다, 시밀러를 한다, 뭐를 한다. 오케이. 니들이 그러면 건기식이라도 해서 뭐 해쳐 팔아먹고 있는 돈이 있냐고. 그걸로 돈 벌어서 직원 돈 주고 있냐고. 직원 돈 주면 못 주고 대표이사실 쓰레기 비워주는 아주머니한테 바카스 한 병 줄 돈이 없으면은, 그거는 전에는 계속 CP를 발행해야 되지, 계속 어디 가서 국어를 해야 되지, 돈을 받아야 되지, 주가 끌어올려야 되지. 그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임상 답 나올 때까지. 열일 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 막말로 시장이 2,800여 종목 중에 회사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매냥 상을 가네 뭐하네, 무슨 뭐 매수만 하면 상을 간다고 외치는 유튜버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인데, 막말로 뭐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고 인생을 몰빵할 이유가 있겠냐고. 그러면 엔젤 투자자님께서 그 돈 있으면 엔젤이너스 커피를 차리지 차라리. 이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근거를 봐야 된다. 왜?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기에는 돈빨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근거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은 오리온이 왜 움직인다 그래서 현금이 많아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겠어? 버틸 수 없는데 투자를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야 앞으로. 뭐지? 왜 내가 거기 베팅을 해야 되냐고.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팩트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딱 하나요. 깠을 때 무슨 뭐 키트를 많이 팔았어요. 콧구녕을 많이 쑤셨어요. 무슨 먹으면 뿅 가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야, 연병 예수다 그러면. 그 약이 종교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섰으면. 그지? 하느님이야 그게. 그럼 그 종교 집회 가서 얘기하고, 그거는 우리는 팩트가 중요하다고. 그럼 그렇게 시세 난 거 일단 빼. 2020년도에 코로나랑 엮어서 움직였던 거 싹 빼. 남은 건 뭐야? 파는 게 있느냐? 오케이. 잘 팔어? 오케이. 파는 게 있었고 매출이 있었고 잘 팔고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라인이 있네. 거기에 임상을 걸고 있는 게 있고 거기에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괜찮아 보이긴 해. 저거 임상 결과 나올 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임상을 실패해도 골로 갈 것 같진 않아. 그건 사야 되는 거야. 그 제약주는 포트에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런 제약주가 뭐가 있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우린 그런 제약주를 갖고 있었지.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지. 잘 팔았지. 또 그럴 수 있는 종목도 하나 여러분한테 조금 느리긴 하지만 괜찮은 거 하나 드렸어요.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배당락에도 튼튼하네. 얘는. 유한양행 우선주.
웃겼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많이 웃으라고.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으라고. 나중에 콧물 짠물 빼면서 남이 던지는 물량 받아야 될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유한 양. 유한 양뿐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은 찾아보면 또 있어요. 작은 거에서도 있고 큰 거에서도 있고 중형주에서도 있고 그래. 비슷한 맥락에서 대웅제약을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매수가 대비 대웅제약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대웅제약을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기준가라서 그래요. 기준가보다 살짝 위라서 그래요. 15,900원. 159,000원. 159,000원. 기준가는 살짝 위라서 뭐 들어오면 좀 보세요. 기준선 언더로 들어오면 기준선이라는 말을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하진 않지만 얼마 구간 언더로 오면 조금 추가해도 됩니다. 그거 기준선이거든요. 그럼 별 차이가 없죠. 잘 비비고 있죠. 이러다 기준선 뒤지면 어떻게 되겠어? 인계점 보러 가겠지. 그죠? 상단 인계가 어딘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나 오늘 서비스 종목 중에 하나로 드릴게요. 또 이빠이 보지 마시고 이거 아주 이전에 그 인계점 한번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계점 다시 보러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인계점이 가까워서 그래. 가까워서 뭐 20만 원 눈 감았다 뜨면 가는 가격인데 뭐 20만 원 언저리 오면 그냥 정리하시고 20만 원 언저리보다 조금 낮은 구간에 조금 단단한 저항이 하나 있거든. 17만 얼마라는 거냐 저게. 17만 원 보면 17만 1,000원 잡으면 되겠어요. 17만 860원이 어떻게 나와? 이게 지금 호가에선 안 나오잖아요, 그죠? 17만 1,000원 정도 오면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걸로 저항 걸리면 거기 저항 뚫고 딛고 가려고 하면 그 위에서 보면 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이 매수하고자 한다면 15만 4,000원 언더로 들어오면 매수하기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나왔네요. 같은 종목 하나 나왔네. 텔레칩스. 이게 내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손절을 때린 종목이에요. 방송에서는 매수가 손절가를 말씀드리니까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드렸다고. 잠깐만요. 춘종 여기 있지. 내가 13,500을 잡았거든요. 13,500. 매수를 14,500, 19,300. 그래서 텔레칩스는 매수를 제가 14,500 언더 들어오면 14,500 부근부터라고 말씀드리고 목표를 19,300을 잡아드리고 손절을 13,500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1,000원 구간에서 이제 끊겨버린 거잖아요. 방송대로라고 한다면. 근데 전 알아요. 거기서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거기서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방송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손절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 손절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건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을 물타기 하면서 비중을 늘려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기준가가 너무 위에 있어. 지금 현재 얘가 기준이 지금 몇에 잡혀 있냐면은 15900이거든요. 15900. 장기 입형이랑 또 하필 아다리가 맞아버리네. 15900인데 한 번은 또 저걸 보러 들어올 거예요. 기준선을.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이나 이쪽 섹터들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전제는 되지 않아요. 이미 시세도 한번 줬도내고 그럼 한번 리턴 위에 잡혀있는 리턴을 보러 움직여야지 되는 조건으로밖에 보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만약에 지난번에 이 14,000원, 14,500원 구간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거든요. 잡았다면은 기준 보고 딛고 가서 가졌다면 좋았겠지만 기준 보고 그냥 들어왔잖아, 아래로. 근데 기준 안 보고 들어왔죠. 이런 게 참 중요해요. 봐야 되는 자리를 보지 않고 들어오면 다음번에 갈 때는 찢어버리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올라간다고. 찢어버려야 된다는 건 수급이 받쳐야 된다는 건데 수급 받침이 들어가려면 매집이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시간이 걸린다고, 이런 애들이. 그럼 시간을 두고
슬금슬금 올라오는 줄 좀 보고 올라와서 13,600-700원 정도 구간을 딛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태워서 15,900원에 빠져나간다거나 거기서 한 반 정도 정리하고 딛고 가려고 하면은 딛는 거 보고 딛지 못하면 다 파는 거고 딛었다 그러면 반 정도는 냅둬봐야 아직 남아있는 임계점을 보러 갈 수 있나. 이런 애들이 이러다 임계점 보러 가겠다고 하면 임계가 조금 높아서 문제예요. 1차 임계점이. 거기까지는 욕심낼 필요 없고 가격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기준가보다 높은 구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체 이탈은 없어요. 풍산. 다음이 풍산인데 풍산은 뭐 몇 번 제가 언급을 드렸으니까 굳이 뭐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냥 기준가 정도만 제가 짚어두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준가 정도만 38,800원.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38,800원 선을 딱 그어보니까 왜 이전 이하의 저런 흐름이 나왔는지 아시겠지? 그럼 얘가 지금 어딜 보러 간다고?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갖고 있거든. 풍산은 우리 방이 안 갖고 있어요. 풍산은 우리 방 왜 안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산 거예요. 별로 이렇게 엮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사면 물량이 되게 많아진다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그것 때문에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아주 초대형주 프로그램 이빠이도록 뭐 그런 거라고 하면 뭐 같이 묶어 나가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니네들 먼저 팔아서 뭐 이렇게 그럼 피곤해. 그래 같이 안 갖고 가는데 여러분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알려주면 알아서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1차 연기가 39,000원에 있으니까요. 딱값 알려드릴 테니까 딱값 들어오는 거 정리하면 되겠다. 그지? 39100. 저거 위로 올라가는 건 보지 마세요. 가급적. 저거 위로 올라가는 건 가급적 보지 마세요. 가급적 보지 마시고 이게 가면서 잠깐 신경 써야지 될 게 한 군데 자리가 잡혀 있긴 해요. 제가 그래 그거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다른 차트에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조건에 있는 가격이거든. 꼭 그런데 한 번씩 걸리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 변태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363 36,300원 36,300원에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6,400원에 한 2분의 1 정도 정리하고 나오고 이거 못 넘기면은 드랍을 하는 거고 넘기면은 39,100원에 이제 나머지들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풍산은 그렇게 많이 풍산 뭐 잘 수익 내고 있는 거니까요. 화신도 이 1차 임계를 본네요. 1차 임계 엄밀하면 1차 임계 앞에 살짝 앞에 돌리긴 했는데 이미 화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지금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화신 경량화 종목이잖아요. 다들 무슨 뭐 전기차니 뭐니 얘기할 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 내연기관도 경량함 필요한 거고 배터리도 전기차도 경량함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둘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 분모의 부품주를 봐야 된다고. 텔라피스 같은 얘 같은 일단 자동차랑 엮이면 재수가 없어. 지금 왜 재수가 없을까? 과연 여러분 진짜 이 인플레이션 리덕텍션이라고 하는 IRA 법안 때문에 이 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레알? 너무 우리 순수한 얘기잖아.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는. 중국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 다를 바가 없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그죠. 그래서 저는 얘는 임계를 때리느라고 그냥 임기점 앞에서 지금 무슨 50원 못 주고 한 팅 못 주고 내려왔는데 그 봤다고 그냥 봐야지. 이게 무슨 선물이나 옵션처럼 정확한 수치를 딱값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물이 슬금슬금해서 이건 다 준 놈이에요. 저는 이거는 청산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려 있다고 하면은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리턴이 보이고 있는 리턴 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8,400원. 저 8,400원도
하단 리턴부터 보겠지 상단 리턴 보러 먼저 가지 않거든요. 이 경우에는 얘가 임계를 때리고 기준 온도로 들어왔다는 건 하단 리턴 값을 보러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단 리턴 값이 얼마? 6,500원 구간이라고. 6,500원을 찍고 자리를 디뎌야 매수 메리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턴 값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단 하단이 있다고 하면 둘 다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럼 거길 찍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8,400원 상단 리턴 값이 빛을 발하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 리턴 값이 기준이 낮아지면 그걸 보려고 했던 주체들이 포기해버리면 그럼 못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딛는 거 보고 올라오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근데 솟아날 구멍이 항상 그래.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솟아날 구멍을 주잖아요. 응? 솟아날 구멍을 주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솟아날 구멍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러면 도산다? 도사. 그러면 도사요. 하면서 그러고 물리면 이제 그때는 약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리온은 준비하세요. 13만 3천 원이라고 아까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3만 3천 원이 1차 임계점이에요. 1차 임계 위로 2차 임계가 가까워서 한번 보러 갈 수는 있는데 그냥 개인은 1차 임계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장투를 하겠다고 하면 애당초 포지션과 갖고 있는 비중이 달라야지 돼요. 물론 그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라면 그렇게 핸들하겠죠. 참고로 우리는 오리온이 없어요. 오리온 없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13만 3천 원 오면 거기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HD 현대 어제 갭락 이 배당 받고 이제 들어왔는데 HD 현대는 아시죠? 현대중공업 멀쩡한 회사 크래킹해갖고 지분을 나누더니 그러더니 다시 현대중공업을 뭐 HD 현대로 바꿔갖고 지주를 또 만들어서 또 올리고 현대중공업을 또 올리고 무슨 난리 부르스인데 도대체 쟤들은 오야지가 누군 겁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분 구조가. 아무튼 지금은 미포가 못 움직이는 대신 얘가 붙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또 흐름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가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 네 글자가 아니고 두 글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글자라서 조금 병맛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두 글자로 된 중국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지금은 자 보유를 하고 있었다 만약에. 근데 지금 배당을 맞았잖아요. 그럼 손실이냐? 아니 배당이 들어오면 손실은 아니라고요. 그럼 배당락보다 윗구간에 왔을 때 빠져나가면 손실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 빠져나가지 말고 놔둬봐봐요. 응? 그래 놔두시라고. 이거는. 왜냐? 기준이 59,200원이거든요. 59,200원에 손 한번 그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59,200원이라고요. 59,200원 시가로 딛고 올라가네 한테 뭔. 비비다가 이게 무슨 뭐 한선만두도 아니고 겁나 비비고 하다가 딛고 올라가는데 배당 락만 들어온 거 아니야. 배당 락 보정하고 나면은 그럼 뭐가 없다는 거잖아. 분봉에서 갭 보정 때린 다음에 540분 때려버리면 갭이 없는 상태로 얘를 보게 되면 지금 자리는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조금 더 들어온 구간에서 매수를 가도 무관한 구간이라고. 맴도는 애야 그냥 맴돌고 있는 거야. 근데 빨리 가지도 못해요. 태국 무슨 뭐 죽이지도 못해. 아까 처음에 동아타이어 움직인 것처럼 기준선 동선 움직였던 것처럼 얘도 약간 그런 가격의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배당가 위로 흐름 나올 때를 그거 보고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는 거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는 거고. 저라면 저는 그냥 가져가겠지만 여러분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맞춰서 대응하시고. 그럼 DL 65,000원에서 65,000원에서 그냥 보면 돼. 65,000원 65,000원 위로 75,000원 네. 7,500원 선 두 개 딱 그어보면 되게 골 때리는 흐름 하나 나오죠. 그죠? 이게 왜 이럴까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뭔 쉰소리야. 기준선이 두 개가 나왔네. 이게 뭘까? 무슨 얘기일까? 기준선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게. 주체가 두 놈이라는 거지. 그죠? 주체가 두 놈이라고요. 각 주체가 보는 기준선이 달라.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주체가 둘이라는 걸 바꿔야 하면 뭐예요? 개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개싸움에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저 둘 중에 한 놈이 이기면 그 놈들이 답을 내주게 될 겁니다. 그 둘 중에 한 놈이 이기면 그 두 놈 중에 한 놈이 답을 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매 없이 이거는 놔두세요. 제가 높은 확률로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돌면서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부터 이렇게 돌면서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 좀 더 내려가도 돌면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추간하지 말고 그냥 냅둬 있는 것만 65,000원 유로 있는 것만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요. 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꼭 잠깐만 이게 단가가 648이니까요. 648이니까 제가 손절을 63,300원에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러 들어온 거거든 거기를. 여기는 근데 사실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두라고 두시고. 제가 말하는 종목들이라고 해서 뭐 매번 그렇게 한 방에 쭉쭉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월, 11월 달에 얘기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매집하고 나서 이제 빠르게 가는 흐름들이 나왔죠. 시즌이 거기에 완전 맞춰졌으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또 어떻게 인도급을 쓰고 뭐 잘했다고 자랑만 하겠어. 부끄럽게 실이 좀 아니잖아요. 아무튼 위에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놔두고 반발을 잘 활용해서 65,000 기준가 들어올 때를 활용을 좀 하자. 놔두면 옵니다. 리턴 값도 위에 있는데 리턴 값은 의미가 없어요. 리턴 값이 기준값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이 KCC. 조선 못 가잖아요. 지금 건설 기자재도 그렇고, 그죠? 얘 지금 움직이기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건데 뭐 배당도 조금 셌고 26, 275, 295 기준 315 리턴 값 순차적인 리턴 값이에요. 26만, 27만 5천, 29만 5천 리턴 값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위죠, 그죠?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31만 원대까지 선들이 가격들이 그럼 뭐 대부분 이런 자리라고 하면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 메리트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내년도 한 조금 더 여기서 시간을 비비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와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매수해서 올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선이 같이 내려온다고. 리턴 값이 같이 내려올 수 있어요. 대동소이해요. 크진 않아요. 한 만원 안팎에서의 움직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도 그러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그거만 보자고. 한 24만 3천 원 딛는 거 보고 디디면은 추가를 해요. 추가해서 6, 7, 9까지 순차적으로 저항 맞는지 보고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묶어두고 315에 가서 빼거나. 잠깐만요 여러분. 그렇게 캐시까지 있어서 잠깐만.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이게 지금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스트레이트로 종목 유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본 사람만 알아. 그 다음에 LG생건은 뭐 이거 뭐 다 갖고 있겠습니까? 비싼 종목이라서 비싸다는 편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데 7만원짜리 10개 가져나 70만원짜리 1개 가져나 똑같은 건데 사람들은 70만원짜리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기준이 깨지게 될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될 거예요. 종목을 매수하는데 편견을 버리게 되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타이밍이.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기준가 알려드릴게요. 93만 원입니다. 93만 원 밑에 타협 보지 마세요. 93만 원. 끝.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더 얘기하면은 물량 늘어나고 서로 피곤해져. 그리고 이거는 그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거 예전에 제가 아모레퍼시픽 뱅가드 펀드 초 팔고 나갈 때 나왔었던 그 흐름, 그 물량 기관들이 받아서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거랑 매우 흡사한 어떤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은 아모레퍼시픽이 그렇게 75만 원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얘가 여기부터 움직이면 그렇게 해서 5, 600만 원 가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 그 결론을 도출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급 구조가 같다. 주체가 받아치려고 하는 구조가 같다는 거지.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95라고 말씀드린 저 리턴값이 아니라 기준가에서 그냥 나가시는 걸로 그럼 충분한 수익이 될 겁니다.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패스. 제주항공 기준이 16,500원 보면 돼요. 제주항공의 기준가는 16,000 다시 확인. 16,400원, 500원, 16,400원 정도 보자. 밑에 선 타협 볼 거 없고요. 근데 저는 얘가 기준을 디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뭘 봐줘야 되냐 하면 저기 깎아지르는 듯이 물량 떨어진 자리 있죠. 6월 달에 그거를 보러 갈 거예요. 여기 위를 보러 가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은 저기 리턴 값이 있어요. 저기 리턴 값도 있고 저기서 주접 떨고 들어온 그 수급만큼 보러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웬만큼 밑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평단에 부합하는 분들은 164 들어오면 그냥 빠져나가시고 비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전에도 기준가에서 비볐었다고. 비빈다고요. 저항을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거나 저항을 보고 들어오거나 갔다가 들어와서 비빈다고. 이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비비려고 한단 말이야. 그 비비는 흐름을 활용을 하시든가 어쨌든 임무 달성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보자.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이 있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이 사실 아모레 계열사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아모레 G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 이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모레 관련 애들은 이제 다 웬만한 게 다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G 우선주 계열만 제외하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제 LG 생건도 그렇지만 저게 저만큼은 내려가는 동안 주체 베이스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장난질이 조금 거셌던 거지. 이런 애들 공매도 물량 되게 많았어요. 대차 잔고도 좀 큰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흐름을 잡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지금도 쇼커버가 세게 들어오긴 하지만 좀 더 빠른 흐름이 나갈 수 있어. 물론 현재 구간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구간, 즉 15만 8천 원이라고 하는 현재의 기준가를 보게 되면은 8천이라고 하는 기준가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조금 문대거나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5만 8천 문대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기준가 위에서 문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이전에 수급 보정을 하고 판놈이 먼저 가기 전에 내린 흐름이 먼저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러고서 여기 좀 들어올 거야. 그러면 밑에 산 사람은 여기서 그냥 나가세요. 얘는 아모레퍼시픽은 모아가라는 전략으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 피곤해질 수 있어요. 서로 피곤해질 수 있고 우리 의상한다. 다음번에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 가격 15만 8천 오면은 아모레퍼시픽은 본주는 그냥 거기서 나가는 걸로. 그러면 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는 가격이니까 얘기해드렸지 안 오는 가격을 얘기해드리진 않을까 합니까, 그죠? 인계점까지는 얘기하지 말자고 얘는. 그다음에 제일제당. 제당을 일컬어서 제가 이제 제당을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당의 현재 이 구간이
어떤 종목의 그 구간과 매우 흡사하다. 재당의 이 구간이 어떤 종목의 그 구간과 매우 흡사하다. 대시세가 났나요? 대시세가 났습니까? 그래, 15만원, 20만원짜리가 49만원을 가는데 대시세가 났나요? 아니죠? 그죠? 갈 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환급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라 조용히 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종종 나오게 될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 시점 MSCI 편입이 된다거나 다른 인덱스 펀드에 편입이 된다거나 그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지면 됩니다. 모처럼 현대미포처럼 현대미포처럼 이러다가 가기 전에 죽였다고. 장마감 10분 전이네. 아이씨, 나 오늘 잠깐만요. 이 시간 이후에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기로 한 건 다 하고, 조금 시간 딜레이가 돼도 볼 건 다 보자고. 위포랑 좀 비슷한 조건인데 가기 전에 조지고 갔잖아요. 사실 저 가기 전에 조지는 구간에서 이틀 3일 음봉 떨어질 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때 우리방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던졌는지까지는 넌지시 예감은 하지만 뭐 누구라고 지정을 하고 싶지는 않고, 꽤 많았거든요, 우리 물량이. 근데 막판에 드랍을 할 때 물량 환산을 해보니까 좀 비더라고. 그래서 저 때 좀 빠져나간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 저기서 더 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하튼 얘가 움직이기 전에 MSCI 편입 조건 때문에, MSCI 편입이 된다는 거는 그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 편입되면 얘 모멘텀으로 움직여야지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 못 움직이는 것 때문에 못 가. 또 이럴 때 있죠. 얘가 뭐 그렇게 그럭저럭 별게 없는데 MSCI 지수 끌어올려야 되는 전제 조건 때문에 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피를 본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골 때린 게 뭐냐면, 진짜 좋은 회사인데 코스닥 150 편입이 됐대. 아이씨, 코스닥 150 까내려야지 되니까 이 종목이 내려오는 거라. 이게 들고 있는 사람들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원시원하게 내려온 것도 아니야. 인덱스 까내리니까 질질질 싸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갖고 있으면 짜증나지. 다른 거 펑펑 올라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봐도 주체 이탈이 없어. 근데 인덱스 때문에 조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를 놔둬야 되니? 손절하고 다른 거 사야 되니?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건 비중줄여서 그냥 놔두면 돼요. 참았잖아. 이 종목에 가야 되는데 그 요건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풀리는 순간 갑자기 따라붙지 못할 속도로 끌어올린다고요. 따라붙지 못할 속도로 끌어올린다는 건 당해보면 알아요. 들어오면 살라고 하거나 가는 거 보고 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는데 그런 말이 나와서 급격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한 몇 달 진상 친 거 3, 4거래일에서 한 뭐 일주일 끌어올리는 걸로 퉁쳐버리고 그냥 평단 올라가고 끝나버리는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에 포함되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 감이 안 되는 애들이 올라가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얘는 좀 이제 미프가 약간 그런 개념인 거고, 얘처럼 한번 시세는 재당은 한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일단 기준가가 되게 가까워요. 39만 8천 원, 39만 7천 원, 8천 원 요 구간이거든.
198,000원.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게 역겨우면 398,000원 위에서 빠져나가면 되는 거고, 그냥 놔둘 거면 그냥 그 위로 리턴 잡혀있는 44만원대, 444,000원대 여기 오면 그냥 빠져나가고, 그 밑에서는 가급적 타협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포트에 놔두면 배당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손절하지 않았다면. 그죠? 가져가십시오. 지금 뭐 가격이 그렇게 문제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제당은. 금호석유 우선주 배당 잘 받으셨겠죠? 금호석유 우선주, 금호석유 우선주에 대해서는 사실 저 말고도 이거를 조금 같이 보고 있는 집단이 몇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서 뭐 애들 계좌에다가 모아둔다거나 뭐 그러고 싶다면 그냥 구간 이런 거 한 주도씩 쌀 때마다 사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10년만 모으면 본전이라고 얘는. 배당이 9% 10%씩 빠져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오버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기준대로만 보자고, 기준대로만. 현재 구간에서 배당은 받았을 테고 배당가 위로 올라와서 조율을 하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빠져나가셔도 좋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빠져나가셔도 좋고, 기준 가격 자체가 99,000원짜리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오면 거기서 정리하고 나요. 거기 들어오면 좀 팔라고 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를 여기서 매수를 시킨 이유는, 그리고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홀딩, 그냥 종목을 매수하실 분은 배당 락 떨어지는 날 사라 그랬죠. 배당 락 떨어진 지금 현재 구간 어제 오늘 사면 되잖아. 그리고 99,000원까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또 갖고 있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막 하겠다. 그러지 말고 있는 것만 놔두면 돼요. 물타기 하셔도 뭐 상관없지만서도. 부스타는 사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스타는 이미 이모작을 한다고 하는 이모작까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매집을 했죠. 장중에 방송 중에 후반부에 끌어올려서 청산 못하신 분 계시는데 목표가를 때려버린 거라고. 그 다음날 청산하라고 말씀드리고, 청산 못하신 분 계시면 이모작 한 번 더 흐름 나올 때 5,500원 부근 올 때 정리해라. 5,500원 부근 왔죠. 정리를 못하셨다. 얘는 이제 당분간 흐름이 안 나와요. 당분간 흐름이 안 나온다고 이제. 하지만 한 번은 또다시 리턴 값을 잡아주고 올라와야지 돼요. 그 구간이 어디냐? 지난번보다 낫습니다. 5,300원. 5,300원. 언더로 5,200원도 있는데 5,200원 보러 가는데 100원도 안 주겠냐고.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가격이. 그런 가격은 빠져나가시고요. 저건 뭐 더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가격은 다 짚고 흐름 잡았으니까. 근데 부스타는 청산이 나간 종목이에요. 이제 부스타는 그렇게 DSR 제강도 시세가 조금 세게 들어갔죠. 이거 가기 전에 매수시킨 겁니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어야 정상인데 갖고 있다. 이거 조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기준가가 언더에 잡혀 있습니다. 기준가가 아래 잡혀 있다. 지금 하방 리턴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반발값 한 번 정도 보러 올 수 있어요. 5,500원, 언더로 5,300원. 숫자적으로 저기 들어오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빠져나가는 걸로. DSR은 삼목에스폼도 마찬가지. 시세 나올 때 단도직입 기준으로는 시세 10%가 넘어갔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전에 그 이전에 가격 잡고 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비중이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분들 기준에서 삼목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목은 기준이 18,400원이에요. 삼목은 기준이 18,400원입니다. 18,400원이기 때문에 고기를 한 번 더 보러 올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머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거기 들어오면 되게 높은 확률로 27,000원을 보러 갈 수 있어요. 27,000원.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하세요. 그거 위로도 사실은 가격이 있어. 24,000원 구간에. 리턴 값인데 요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3만. 지금 뭐 건설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 아니라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 방에 보고 계신 분들 계신데 그건 제가 그분들은 매일 이제 보는 가격에 의해서 따로 조율해 드릴 거니까 그분들은 그냥 말씀드리는 가격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오일 이거 지금 갭 떨어진 자리가 기준가거든요. 그 갭이 뭐예요? 저게 배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갭은 확보가 된 거고 배당가 이후로 지금 얼만큼을 들어왔느냐가 관건인 건데 5,500원 딛고 흐름 잡을 때요. S-오일 우선주를 계속 보유해 나가기가 싫으신 분들은
리턴 잡고 들어오는 구간에서 빠져나가시면 돼요. 옵니다. 59,8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오게 될 테니까 오면은 거기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와요. 효성 TNC. LS 있군요. LS 눌림 주면 사야죠. LS 눌림 주면은 많은 비중으로 사진 마시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68,000원, 68,700원 매수 메리트가 좀 발생하는 구간이니까 들어온 매수 하셔가지고 81,300원 구간 오면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고 여성 TNC 많다. 많아. 467,000원 467,000원 41만원 이렇게 지루한 사람은 여기서 팔고 나가는 거고 조금 더 개겨볼 사람은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 기준가는 여기입니다. 467,000원 돌아서라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기는 첫 번째 저항에서 맞으면 그냥 거기서 빠져나가세요. BCNC는 이게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BCNC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이게 참 가격이라는 걸 뽑아내기가 어려워. 17,200원이거든요. 이런 가격은 좀 뽑아내기가 쉬운 가격이 아니야. 17,200원인데 이게 17,000원과 17,200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엄연히 얘기하면 17,000원에서 17,200원 사이. 그러니까 거기 오면은 그냥 빠져나가세요. 그냥 빠져나가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HFR 청산 다 됐죠. 이거는 올총 다 된 종목입니다. 물려 있다고 해도 지금 팔아도 청산이에요. 그죠? 지금 청산해도 이익이라고. HFR은 단도직입에서 매수한 이유고 이거는 재량껏 보세요. 더 보실 분 재량껏 더 보시고 저는 이거는 끝난 거라고 그냥 규정 지어드립니다.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거 재량껏 더 보시면 보시고 KB금융 배당이죠. 배당 들어오거나 조율하고 있는 건데 이거 기준가 한 번 더 보러 53,900원 53,900원 전에 52,600원 저항에 나가 있어요. 52,600원 저항 걸리면 거의 빠져나가는 거고 배당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면 배당가 위로 올라올 때 배당 락 떨어진 전월의 시가 위로 올라올 때 거기서 이런 거 보기 지금 나가는 거 그냥 뭐 하고 싶으면 놔두는 거고 놔둬도 돼요. 근데 S&T 홀딩스 롤리딩 제외된 종목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만 한 번 더 미어도 다시 한번 16,700원 미어도 다시 한번 줄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아직 흐름이 다 나가지 않았죠. 여전히 매집 구간이죠. 그죠? 기준가 717 중간 저항값 665 두 가격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665 정도면 빠져나가시면 10%는 채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 유한양행 우선주 아까 유한양행 그냥 얘기한 걸로 퉁쳐도 될 것 같은데 없으신 분들 오늘 매수하셔도 되고 얘는 되게 웃기잖아요. 아침 시가 갭을 띄워서 배당락을 쳐마 지내잖아. 황당하게. 그죠? 오늘 내일까지 해서 놀림 줄 때 보시고 매수가 위로 저 배당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면 대략 매수한 가격부터 한 10% 되는 구간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좀 더 58,700원이거든요. 58,700원까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생명 청산해드렸죠. 오늘 하나생명 어제 오늘 해서 빠져나가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가격 왔으면 빠져나가시고 오늘 못 파신 분 연초에 빠져나가세요. 목표 달성했습니다. 리딩 제외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좀 더 들어오면 없는 분들 보셔도 됩니다. 가격은 15,800원부터 매수 메리트 발생할 거예요. 15,800원부터 매수 메리트를 좀 보시고 기준 가격은 17,200원이에요. 기준가 비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가 온다니 기준가 한 번 더 올라오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거 어디까지 본다? 근데 이거 별로 이렇게 가격을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18,200원 되면 먼저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는 그다음에 그 위로 인계점은 조금 높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 분위기 봐서 인계점 청산과 관련된 건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역시나 이것도 배당과 관련된 흐름에 의해서 매수를 보라고 했었던 건데요. 뭐 단기 흐름에 의해서 청산을 하고 싶다면 청산할 수 있었겠지만 전 눌림 들어올 때 오히려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가 얘 아래에 있는 애거든요. 15,100원 오면은 거기서 조금 보시는 거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아모레퍼시픽은 뭐 아모레퍼시픽 우선주잖아요. 이거는 그죠? 본주보다 우선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왜냐하면 우선주가 기준가가 높아요. 63,000원이라서. 우선주가 63,000원이라서 기준값이. 가는 도중에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56,000원짜리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하단 리턴이 하나가 있어요. 44,300원. 44,300원 하단 리턴을 다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더라고. 저가가 그리고 44,300원이에요. 그죠? 전날 저가 44,300원이잖아. 제가 지금 방금 리턴값 44,3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44,300원 저기 딛고 올라온 거 아니야. 그죠? 한 번 더 보러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보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사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호텔신라 청산 들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말씀드렸고 티웨이도 청산 들어간 종목이고 BNG 뭐 일렉트릭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일렉트릭 갖고 계신 분 빠져나오세요. 우리금융주주도 뭐 놔두면 되겠고 오리콤은 갖고 계신 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현대엘리베이터는 뭐 추천한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보려고 놔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올해 주식 톡톡 단도직입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분들은 다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청산된 종목들 리딩 제외로 빠진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도 했고 굳이 짚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짚진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기대에 그렇게 부응할 수 있었던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들은 뭐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짜릿한 수익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소신껏 최선을 다한 한 해였었고요. 최소한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기준이라는 한 것을 1년 내내 알려드렸습니다. 저희의 한 해 스코어는요. 손절 없이 자산을 보존을 했고요. 수익 본 종목군들로 더 매수를 하면서 전체 평균 최초 주식을 시작한 금액 대비 한 25에서 한 30% 정도는 자산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순수하게 수익을 본 걸로만 더 매수한 걸로 손절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별도로 더 개인적으로 매수했다고 하면 매수량은 더 늘어났겠죠.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뭐 70%, 80% 더블이 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계좌 스코어는 작년도, 재작년도, 이번 연도 평균 연간 수익률은 거의 뭐 버핏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버핏보다 조금 많네요. 버핏 엉아가 24%, 26%, 25%니까.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수익이 높아질 수 있고 평균 수익에 뭐 부합할 수 있고 뭐 거의 높아지겠죠. 우리 올해 매집해 놓은 것들이 내년에 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제가 소임은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맞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뭐 거슬렸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마음에 들었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조금 한편으로는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설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저라는 사람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뭐 내년도에는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저희의 수익률과 저희의 모든 포트넷 양호합니다. 오늘장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굳이 계속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가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만 굳이 보고 싶다 하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깠던 거예요. 제 계좌를 까서 보여드렸죠 얼마 전에.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계좌에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주도 큰 흐름이 나가는 큰 주도가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버려야 될 것들과 가야 될 것들에 대한 괴리는 더 커지게 될 거고요.
이제 점점 더 티가 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우실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핸들링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보세요. 이런 종목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게 기존의 매매 방식과는 좀 다를 수 있고 본인의 상황과 안 맞아서 힘들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흐름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가는 그런 종목군들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못 보신 분들, 2022년도 손절에 진짜 지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편안한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부터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족분들이 더 늘어나셨으면 좋겠고 밖에서 배회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오후장에 그냥 종목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그래도 올해 제 입에서 말한 종목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 또 녹방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시황적인 부분은 여전히 뭐 바뀌는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이 아니라 기준을 말씀드리죠. 항상 그걸 토대로 기준을 세워 가시면 스스로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23년도에 다들 파이팅 하시고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큰 수익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돈을 믿으십시오. 돈은 이미 많은 것들에서 검증을 해드렸듯이 모으면 폭발입니다. 모으면 폭발이에요. 모아가면 폭발이에요. 계속 그 패턴을 이어가고 있어요. 모으면 폭발입니다. 2023년도는 단순한 흐름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 흐름의 정중앙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고 합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1월 첫 거래일 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힘들었던 분들 내년에는 큰 수익 내시게 될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을 내시게 될 거고요. 말씀드리고 저는 2022년도에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십시오. 내년에 봬요. 고맙습니다.